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는 애플 사과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사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 이유가 뭔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기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작년에가 네. 3월 10일 날이 30도를 찍었거든요. 이상고온이 있었죠.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맞아요. 온도가 뚝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 꽃눈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에 엄청 더웠고 비도 많이 내렸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조건이 딱 되면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한젖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사과의 특징이 뭐냐면 수입이 안 되는 과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한 50만 톤 약간 이상 정도 생산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이게 40만 톤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10만 톤 정도가 비는 셈이군요. 10한 5만 톤 정도가 비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일단 10만 톤 이상이 비게 되니까 갑자기 사과값이 오르고, 또 정부에서 갑자기 또 사과값이 오르니까 물가 대책 세운다고 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가격 할인 정책을 또 폈잖아요. 수요가 더 몰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때 사과 한 번 안 먹으면 뭔가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요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는 애플. 미국에 있는 컴퓨터 회사 애플이 아니고 정말 먹는 사과. 사과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당연히 모셔봐야죠. 우리 최고의 농업 전문가이신 우리 남재작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딸기 이야기, 이번엔 또 사과 이야기, 네. 이야기를 이제 계속 과일로 어떻게 가게 되네요. 네, 그렇네요. 네, 요즘 사과가 너무 핫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쪽 저쪽에서 너무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남 소장님은 이제 원래 배경이 과수원집 아들, 사과의 고장, 사과의 고장, 청송 출신. 청송. 그 청송. 저 어릴 때 사과 좀 먹었습니다. 네. 과수원집에 계시니 좋은 사과 많이 드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수원집 사람들이 항상 얘기가 흠집 있는 사과들이 있잖아요. 흠과. 네. 그걸 항상 먹죠. 좋은 건 팔고. 그렇죠. 멀쩡한 거 팔고. 멀쩡한 거 실제로 팔고. 흠집 있는 것들이 더 맛있어요. 아니 뭐 사실 맛은 사실 똑같죠. 네네. 이렇게 까치가 쪼아 먹거나 네네. 살짝 흠 패고 이런 것들인데, 이 사과가 이렇게 주인공이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흔치 않은 일이죠. 예, 사과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보면?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예. 더 올랐겠죠. 네.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71%가 올랐다고 합니다. 71%.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여주시는 걸 보면 귤이 더 올랐는데, 귤은 얌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저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사과가 과일 중에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왕인가요? 먹으면 몸에 좋고 하는 건 맞는데, 아침 사과, 금사과 이런 거. 사과가 이제 적당히 식감도 괜찮고 예. 저장성이 좋으니까 연중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아니면 그렇죠. 귤이나 이런 과일들은 그 제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짧은 네네. 몇 달 동안. 예. 되게 참외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하긴 사과 1년 내내 먹는 과일이라고 네. 생각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식감을 가지는 과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같은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사과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사실 저도 1월 달에 영주에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영주 가면 보통 한 박스씩 들고 오는데, 네. 들고 올 사과가 없긴 하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바구니에 흠과 놔둔 그렇죠. 것만 이제 있으시더라고, 보면은. 그 농민들하고 이렇게 저 고향 가서 이제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네.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한 상자가 되게 10kg짜리를 많이 그렇죠. 팔잖아요. 10kg 한 상자. 평균적으로 받을 때 한 5만 원 받으면 그 해는 굉장히 농사 잘 지은 거고, 4만 원쯤 받으면은 그러니까 산지 기준. 산지 기준으로 예.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뭐 3만 원, 4만 원 받는 거, 옛날에는 팔지 않던 과일들 그렇죠. 약간 흠집 있는 것들. 가공용으로 나가야 네. 될 것들. 이게 그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도 오히려 약간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과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과일들 있잖아요. S급 과일들 있잖아요. 예. 이런 과일은 10kg에 25만 원까지 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판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과를 이렇게 한번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이쁜 사과, 전형적인 우리가 사과 하면 생각나는 걸 정말 오래간만에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지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소고기 선물이 이제 약간 귀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 요즘은 사과 선물 받으면은 그거는 선물인지 뇌물인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25만 원짜리면 한우보다 비싸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다뤘지만, 이 사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 이유가 뭔가요,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기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작년 기후 어땠지? 1년 전 기후. 1년 전 기후 별로 생각 안 나죠. 잘 안 나요. 네, 3월 달에 작년에가 네. 3월 10일 날이 30도를 찍었거든요. 맞다. 이상 고온이 있었죠. 네, 이상 고온이 아주 30도 그래서 찍어서. 다 조기에 개발을 했다가. 네,
그랬죠. 그러니까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맞아요. 온도가 뚝 떨어지고 꽃샘추위 와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아. 이러면 사실 꽃눈이 많이 상했거든요. 이때 이제 펀치 한번 세게 맞았고 네. 그다음에 또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여름이 엄청 더웠고 비도 많이 내렸고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예. 이 구름이 많이 끼니까 예. 이런 조건이 딱 되면은 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과가 열린 좀- 놈도 적고 열린 애들도 적었고 예. 그다음에 탄저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는 썩어 병이잖아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농민들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게 과수원이 벌겋게 할 정도로 우르르 떨어진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생산량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이건 평균이니까 예. 또 이렇게 좋은 과일 기준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상품성이 높은 과일들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많이 피해받은 것은 50% 넘게 받았고 예.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럼 당연히 사과의 특징이 뭐냐면 수입이 안 되는 과일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 수입 안 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수요는 보장돼 있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보통 한 50만 톤 약간 이상 정도 생산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이게 40만 톤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만 톤 정도가 비는 셈이군요. 예, 보면은. 10한 5만 톤 정도가 비는 거죠. 예,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 비지는 않는데 어쨌든 10만 톤 이상이 비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과값이 오르고 또 정부에서 갑자기 또 사과값이 오르니까 물가 대책 세운다고 이게 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가격 할인 정책을 또 폈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요가 몰리고. 예, 수요가 더 몰리니까 예. 이 많은 분들이 이때 사과 한 번 안 먹으면 뭔가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네. 이제 사과가 이제 한 10월 달 뭐 조생종은 더 빨리 뭐 한 8월 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아오리 같은 경우는 네네. 저는 한 2월까지가 사과를 챙겨놓고 먹는 달이었던 것 같고 네네. 3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1월, 2월부터는 이제 딸기와 사과가 이제 경쟁하는 냉장고에서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둘 다 좀 이제 시들해지고 뭔가 다른 거 없나? 그래서 뭐 이제 칠레산 포도 참외도 나오고 참외는 3월 말 정도 네, 이제 나오기 참외도 시작하는 지금 거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하나 궁금증은 대한민국이 원래 다 농산물이 좀 비싼데 네. 이 대한민국 사과 가격이 원래 이제 지금은 유달리 비싼 건 맞는데 네. 평소에도 되게 비싼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격인가? 갑자기 좀 궁금한데. 사실 이것도 예민한 문제긴 한데 예. 넘베어라고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아니면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각국의 물가를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많죠. 이게 예. 통계적으로 뭘 정밀하게 조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생활 물가를 네. 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별로 비교를 해주는데. 주로 이제 뭐 이제 식료품. 네네 맞습니다. 식료품이나 뭐 집세라든가 네네. 이런 예를 들면 가는 회사원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예상해야 되느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네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이제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많은 품목들이 되게 높은 가격에 한 5위 정도는 했었거든요. 우리 위에는 항상 스위스가 있고 뭐 이런 예, 유럽 비싼 나라가 나라들, 있었죠. 정말 손 떨리는 나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사이트를 뚝 보면은 예. 어지간한 품목들 우리나라가 다 랭킹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탑 찍었습니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탑지고 있고요. 야. 사과는 그나마 이제 스리랑카란 나라가 있어가지고 예. 우리가 얼마 전까지 2위를 했었는데 예. 스리랑카도 이제 가볍게 저게 제쳐버렸죠. 이제 사과 1kg 가격인가요? 1kg 가격입니다. 1kg에 우리가 6.8달러. 그러면 한 돈 만 원. 돈 많은 정도 하죠. 뭐 그 정도 하겠네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걸 보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약간 드는데 이게 사과는 약간 좀 추운 곳에서 잘 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자메이카라든지 코스타리카 이런 데 되게 더운 동네인데 네. 그래서 사과가 비싼가 저 동네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곳들이 보면은 어떤 더운 나라도 보면은 산간 지역들 있잖아요. 높은 지역. 기온 편차가 큰 곳은 네네. 사과 재배가 가능하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대개는 이제 그 생산량이 작고 국내 수요는 클 경우 또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이제 연간 한 50만 톤 정도가 예, 한 50만 톤, 55만 톤 이상이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도 좋아하시는데 네. 좀 많이 키운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나요? 많이 먹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제 글로벌 순위를 보면 중국이 항상 가장 많잖아요. 아니죠. 중국 좀 빼놓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중국이 딱 들어오고 나면은 이게 이 키가 나머지 키들이 비슷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이게 그러면 중국은 저게 몇 톤인가요? 저게 1년에 이게 50만, 여기는 4,200만 톤이니까 4,200만 톤. 우리나라의 80배에 해당하거든요. 80배. 엄청난 양이 중국이 생산하고 세계 최고고. 예, 일단 중국 치우고 중국 빼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2위인데 미국. 우리나라의
한 그 뭐라 그러지 한 8배 정도. 8배. 그나마 이제 중국 빼고 나면 또 이게 그래프가 좀 비교할 만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중국은 딱 지우고 밑에 것만 이제 오른쪽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인도도 많이 생산하고 있죠. 인도도 많이 230만 톤. 딱 넓고 칠레. 칠레 당연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잠깐만 이게 왜 빨간색이 2개예요? 빨간색은 이제 우리가 한국하고 노스코리아. 저기 17이라고 표시되는 게 저게 북한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도 아까 이상했어. 왜 우리 숫자가 8이지? 아까 50.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이건데요.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사과가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강원도로 가고 높아지고 네. 이제 대구는 더 이상 따뜻해서 재배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양구에 사과 재배되기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북한에는 사과가 없겠구나.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북한 사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야. 전통적으로 보면 북한이 원래가 사과 생산량이 예. 남한보다 많았습니다. 아 원래 많았어요. 원래 많았고 그리고 수출도 많이 했고요. 수출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개 국내만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예. 근데 북한은 이제 대개 수출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한 60% 이상 많은 양 네, 그렇죠. 같은데요? 80만 톤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항상 있었던 현상들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오해를 많이 했죠. 문제는 왜 그럼 자꾸 북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네네. 이게 품종을 우리는 되게 부사만 신고 있잖아요. 사실 저 제일 큰 불만이에요. 네, 저는 부사 별로 안 좋아해요. 부사 거의 70%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부사가 자라는 기후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다. 그래서 저는 부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특히 한 이제 2월 달쯤 되면 네. 이제 먹을 게 부사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그냥 이제 먹는 이제 이런 저장성이 부사가 특히 부사가 좋죠. 좋으니까 보면은. 예. 이제 부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재배하는 농민들.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 북한이 수출도 한다 그랬는데 네, 많이 하죠. 예, 사과를 그러면 저 뭐 미국 뭐 인도 같은 경우 수출할 것 같지는 않고 보면 자기들은 다 먹을 것 같은데 네. 수출 수입 딱 준비해 보셨네요 보면. 네, 있습니다. 예.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는 네네. 이게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수입이거든요. 오른쪽이 사과를 수입이고 수입하는 나라. 왼쪽이 네. 이게 수출이고. 네.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해가 대륙을 나타내는 거고 네네. 이 보라색은 유럽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수출은 유럽이 가장 많이 하는데 네네. 유럽은 주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잖아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네네. 유럽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시아가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 칠레, 뉴질랜드 정도가 있죠. 예. 남아프리카 정도가 이제 땅덩어리를 생각해봤을 때 보면은 뉴질랜드가 엄청 사과를 뉴질랜드 엄청 많이 수출하고 수출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수입은 누가 많이 하냐 하면은 예. 당연히 빨간색이 아시아를 나타내니까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아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유럽에서 수입을 많이 하죠. 이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게 많아서 그런 거고요. 당연히 뉴질랜드는 유럽을 수출하겠지만은 네.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많다는 뜻이고요. 뭐 크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중동에서 지역. 이집트라든가 예. 아니면 남미에서 멕시코나 아메리카에서 캐나다 같은 데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은 12% 수출하고 2%를 수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농산물의 어떤 그런 네네네. 패턴하고 비슷한데.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검역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네. 예, 그 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그 신선 농산물 네. 비행기 안에서 먹을 수 있지만은 예. 비행기 타고 내려와 씨앗이든 뭐 살아있는 뭐 사과든 뭐 심지어 햄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들고 오면 공항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살아 있거나 아니면 날 것으로 돼 있는 모든 것은 국경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예.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렇고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수입을 허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농산물은 대개 FTA 체결한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입을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거의 관세를 조금 내면 되고 아니면 관세를 점점 거의 다 낮아지죠. 사라지죠. 예,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없어지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상황이고. 다 사라질 예. 거고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과일 시장도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 이걸 통과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배하는 작물이 있을 경우 아니면 그게 꽤 규모가 클 경우는 검역을 엄격하게 할 거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없을 경우에는 또 예, 그냥 뭐 없으니까 뭐 여러 설국 할 거잖아요. 예. 사과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검역을 엄격하게 다루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싶다는 국가가 있더라도 네. 엄격하게 있잖아요. 엄격하게 다루게 되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럼 사과를 수입하는
그걸 막는 법 같은 건 없거든요. 누구든지 수출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는데. 아, 근데 화면에 나오는 지금 저 8단계의 지금 이 장벽을 허들을 다 돌파를 해야 그렇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군요. 보면. 사실 이게 고무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 기준을 따른다 하는데 네. 사실 그 과학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보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기 나름이고 그리고 또 이걸 그러니 처음에는 그 수출하고 싶은 국가가 있으면은 먼저 수출하고 싶은 의향을 내고 네. 사전 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나라의 뭐 과거에 병력이라든지 뭐 네네. 발생했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네네. 따지고 그리고 또 어떤 병해충이 만약 옮겨오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별로 없으면은 오케이 될 수도 그냥 있고. 그 통과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도 사과처럼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또 그러니까 그만큼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요한 수입원이다 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리어가 좀 높았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었고 예. 그러니까 수입이 불가능했고 수입이 좀 불가능한 그런 과일로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농가에서 이 관련되는 이 규모 사과 이제 주로 뭐 과수원이죠 보면은 네네네. 과수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수입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량? 전반적으로 원예 산업에서 뭐 차지하는 걸 보면은 네. 그래프를 하나하나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사과가 중요한지를 한번 이해를 금방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이 그래프를 보면 밑에는 이제 쌀이고요. 아 제일 이게 작은 게 쌀이군요. 쌀이죠. 중간에 이제 원예 작물이고 네. 위에가 축산입니다. 축산. 그러니까 네. 큰 소득으로는 축산이 제일 크고 그다음 원예 작물, 쌀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그러면 과수원 하시고 소 키우시는 분이 돈을 제일 잘 버시는. 그렇죠. 축산이 그러니까 쌀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네요. 옛날에는 이게 거의 절대적이었는데요. 네. 그 원예 산업의 원예 구성을 산업. 보면은 네네. 이제 밑에가 이제 이파리 채소, 예, 엽채류라고 깻잎이나 뭐 말씀해 배추 같은 주시는. 걸 예, 얘기하고요. 그다음 여기가 과채류, 과채류가 과일. 토마토, 오이, 네네네. 토마토, 오이 같은 그렇죠.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딸기 같은 게 들어가는 거.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5,500억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죠. 크고. 근데 요 중간에 있는 거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5,600억. 과실. 이게 과일입니다. 과일이고 예. 중간에 있는 건데 고추라든가 뭐 이런 마늘, 양파 같은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농가 소득 입장에서는 사실 과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과채, 과실 요 두 개가 보면은 아주 메인이군요. 보면. 그렇죠. 이렇게 사실 나머지는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땅이 넓어야 되고. 이게 뭐 이런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넓은 땅에서 재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특징이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뭐 3,000평 정도만 하더라도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그럼 따져놓고 보면은 네. 랭킹이 옛날에는 2000년대만 하더라도 계속 귤이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귤이 뭐 항상 보면 손이 노래지도록 뭐 이제 까먹었던 기억이 많은데. 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기 생산량이죠. 생산액입니다. 액 생산액으로. 액 기준으로. 네네. 근데 2010년부터 완전히 이 사과가 완전히 올랐었고 귤은 떨어졌죠. 저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저렇게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제 오렌지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고 다른 망감류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부터 네네. 이제 귤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거죠. 줄고 그다음에 사과로 또 집중이 되는. 사과가 이제 그럼 그때부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귤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도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그 샤인머스켓 예. 그 덕분에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갔고요. 저 그래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명절 선물에 과일 선물이면 배가 1등이고 그렇죠. 사과는 약간 좀 이제 그 밑에 사과는 저렴한 과일이었죠. 서민들이 좀 풍성하게 좀 서로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한 박스씩 교환하기 좋은 이제 이런 과일이었는데 2015년을 전후해서부터 오히려 사과가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보면. 네네 그렇죠. 이게 귀해지면은 또 이렇게 시선도 달라지니까. 네네. 그다음에 복숭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먹게 있고요. 복숭아 인기가 요즘에 좋죠. 보면. 납작 복숭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네네. 복숭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과가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과는 정말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과일이군요. 보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과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다 보니까 정부도 네. 사과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게 사과를 만약에 수입을 개방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사과 재배하던 농가들은 이게 중요한 소득이 한 5,500억, 6천억 하잖아요. 네네. 이 농가들이 다른 작물로 자꾸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난리가 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품목이 무너지면은 네. 단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분들이 아예 접고 나 농사 안 지어가 아니고 네. 뭔가를 다른 걸 또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복숭아 같은 건 수입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물러가지고. 예, 물러가지고 안 되잖아요. 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배를 재배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고. 근데 어떤 그 포도 정도가 이제 그러면 계절이 바꿔가지고 겨울철에 네, 칠레산이 많이 들어오죠. 네, 예.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사과는 이게 사계절 이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 또 저장성이 이게 저장성이 좋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복숭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약간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사과가 이렇게 1961년부터 재배량이 쭉 늘어났잖아요. 예. 쭉 생산량이 쭉 늘어나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 WTO 협정 체결할 때 네. 그때 갑자기 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이것도 개방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나 보죠. 아, 그러면? 그 과일 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포도부터 오렌지가 개방이 되니까 아, 어차피 과일은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사과 먹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70만 톤까지 생산되던 게 야, 다시 한 90년대 후반에 어마어마하게 줄었군요. 네, 보면은. 뭐 30만 톤대까지 떨어졌다가 예.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돼 가지고 50만 톤까지 온 거죠. 50만 톤. 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고 소득이 예. 늘어나면서 과일 먹는 좋은 과일을 양이 찾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많았죠. 오. 이렇게 이런 부침이 굉장히 컸었고요. 예. 네네. 제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 사과가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거야? 뭐 북쪽으로 간다는데 이런 얘기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 비교를 좀 하기 어려운 게 어쨌든 경북에서 거의 대부분이 생산됩니다. 지금도 경북에서. 네, 그러니까 50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했는데 그중 30만, 30만 톤 이상이 경북에서 나오죠. 그 박사님 고향이신 청송도 주요한 산지고. 주요한 산지, 청성, 의성 네네. 이쪽부터 시작해 주요한 산지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게 보면은 의외로 경남입니다. 아니 경남은 뭐 딸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의외로 많이 하는 동네네요. 여기 경상도가 농경지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경남이 보면은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서부 지역은 산악지이 예, 많죠. 지리산 자락에 있는 네네. 곳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온차가 크고 사과 재배 환경이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딴 것보다 좋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이 많이 크고요. 충북.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고 있으면 이제 전북하고 이제 경남 지역이 이제 꾸준하게 사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북도 보면 산간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무진장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예. 산간 지역에는 사과 재배를 많이 네네. 하니까요. 그쪽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뭐 양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과 강원도, 재배입니다. 강원도. 휴전선에도 재배되고 있고 상상 그러니까 못할 일이었는데. 네, 재배 면적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재배 면적이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과가 어디 사과가 제일 맛있냐고 얘기를 하면은 예.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 있는 사과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기온차가 일교차가 크고 예. 고도가 높으니까 일사량도 괜찮거든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과들은 또 특징이 이게 뭐라고 하죠? 썰이 피해를 받기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위험은 있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네요 보니까. 네, 그래도 그렇더라도 뭐 그쪽 고가로 농민들하고 팔릴 수 있는. 얘기를 해보면은 몇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많은 피해를 받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소득이 높다. 소득이 높게 해주는.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야, 이 강원도가 또 저렇게 또 늘어날 줄은 또 몰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경북이 아직까지는 경북이 압도적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이게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대구, 경북, 뭐 능금, 뭐 네.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대구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렇죠. 이제 저지대는 확실히 아니고 평야지대는 아니고 뭔가 다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산으로. 커피랑 되게 비슷한 운명이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품종.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뭐를 도대체 많이 키우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없는데 네. 이 보시면은 부사 있잖아요. 네. 후지라고 얘기. 일본 네네. 품종이죠. 이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66%까지 재배되고 있거든요. 거의 70%좀 재배된다고 봐야 되죠. 저는 부사가 약간 좀 포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장성이 좋고 이게 단단하니까요. 단단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과는 깎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깎기가 그래서 좀 좋긴 합니다. 보면. 네네. 우리나라 그리고 굵게 이게 과일을 굵게 키우기가 좋고 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홍로라고 네. 와우리하고 예. 이런 사과들이 여름철 약간 좀 일찍 수확하는 사과로 예, 맞습니다. 많이 재배되고 저는 있죠. 홍로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외에도 좀 여러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농진청에서 되게 이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품종이. 농민들 소득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워낙 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 사과 연구소나 원예 특작과학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이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아리수, 가몽, 썸머킹 같은 이 품종들이 딸기만뿐만 아니고 이제 사과도 또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있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또 어떤 농가들은 해외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사과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도 일부 있고. 자체적으로.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후지라는 네. 부사라는 품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한 품종을 너무 오랫동안 재배를 했잖아요. 네네. 그냥 수십 년 동안
이 한 품종은 거의 전국을 재배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병충해가 돌기 시작하면 아주 예, 그냥 병충해 그러니까 취약해지기 쉬운 예. 것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기상 이변이 많아지면은 한꺼번에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그렇게 개화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예,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사과를 피니까 그 시대에 한번 약간 서리 같은 게 내리면은 예. 동시에 다 피해를 동시에 받는 큰 거죠. 피해를 본다. 그래서 올해 가치를 30%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발견했을 때는 그러면은 사과값 논쟁을 사과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논쟁도 중요하지만은 농업계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네. 그럼 어쨌든 기후 문제가 계속 심각해질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논의가 왜 안 나오느냐? 전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비트코인이다 뭐다 뭐 네. 몇 배 올랐다 많이 하지만 저는 농대 나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변동성 우습지. 그냥 이 농작물 이 가격 변동성 보면 네, 맞습니다. 정말 선물 거래 시장만 있으면 아주 끝판왕일 것 같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3, 4월 달에 이래 그러면 사과 가격 오를 것 같아. 라는 거 뻔히 보이는데 네. 이게 다 결국 그 시장에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손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항상 사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도 그렇고 아니면 이 농작물에 대해서 제가 자꾸 식량 위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네네.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는 이미 다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뭐 네. 대구에서 사과가 재배 안 됩니다. 네. 뭐 사과가 양구에서 재배됩니다.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예,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대구에 사과 재배 안 돼? 그러면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되는구나. 이상 없겠구나.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남쪽에는 그러면 뭐 아예 할 때 망고를 망고 심고 뭐 그러면 되지 뭐. 하우스에다 예. 그죠? 이 불 때 가지고 망고를 재배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냥 재배지가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그냥 사과나무를 그 캐내고 이게 사과를 포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몰린다는 얘기는 계속 이렇게 기상재해를 계속 받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견뎌가죠.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석자를 이게 몇 년 가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많아지니까 네네. 더 이상 못 견뎌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사과 재배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피해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포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기반한 여러 가지 산업들도 같이 다 위태로워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과 재배지가 옮겨집니다. 기후가 변하면 여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감축 노력 뭐 이런 거 하지만 결국은 네. 이제 적응의 단계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사과 점점 따뜻해진다.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사과를 키울 수 있는 곳 자체가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뉴스에서 50년 후면 사과를 못 먹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과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과를 못 키울 정도의 기후가 되면은 사실 세상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잘 안 하고 자꾸 사과 얘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저는 사과를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 가지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를 해보자.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과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이건 10년 전부터 예상됐던 10년, 그렇죠. 20년 전부터 항상 그 됐던 보고서에 문제고. 보면 나왔던 대표적인 작목이 그렇죠. 이제 사과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과가 이제 기후에 예민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것 뿐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대책이 있느냐 하면 사실 네. 대책이 없거든요. 수입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뭐 문제. 검역을 뭐 어떻게 빨리 풀 수도 없고. 네네. 이건 예. 어쨌든 시간 걸리는 문제고.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올해 기후가 또 나쁠 거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미 2월, 3월 기후를 보셨잖아요. 예. 1월, 2월 흐린 날이 너무 많았고. 확실히 변동성이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비 오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지는 않는데 이러다가 일조량 부족해지겠다 나타나고 저희 아들 좋아하는 복숭아 같은 경우가 참 요즘에는 먹기가 힘들어지는 특히 이제 물복이 어려워지는 네네. 네,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바닷물 해수면 온도가 뭐 2도씩 더 올라갔다 주변에서는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해수면 온도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강우량이 이 구름이 이 증발량이 많아지고 강우량이 많이 끼는 거죠. 일조량 부족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채소값도 덩달아 올랐잖아요. 올라가고. 신선 채소값이. 맞습니다. 이제는 뭐 삼겹살 값보다 상추값이 비싸다는 이제 당연한 상식이 됐으니까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 농담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람당으로 따져보면 상추값이 더 비싸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요. 그 돼지고기 먹는 게 차라리 상추를 깻잎을 잘 사 먹기가 힘들어졌다는 느낌이 예. 이제는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농담이 있다는. 아니고 그냥 현실이에요 보면은. 네, 예. 네,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님 말씀 쭉 종합해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사과 가격 뭐 이렇게 폭등 이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벌어졌던 기후에 따른 영향이 나타났으니까 네, 올라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는 계속 반복되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사과를 먹기가 힘든 거는 뭐 정해진 미래다. 한국산 사과는. 그것도 이제 하나로 그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고. 예. 근데 사과 품종을 개발하는데 거의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무라서 그렇죠. 15년 빨라도 15년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기후대에 맞는 품종을 계속 개발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 기후대에 맞는. 왜냐하면 사과라는 게 항상 이렇게 기온차가 크면 사과 맛이 좋고 맛이 좋죠. 과육이 단단해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양한 사과들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약간 좀 푸석푸석한 사과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저는 그런 사과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갈라라는 품종을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 기후대에 맞는 사과 품종을 계속 개발을 했었어야 됐었죠. 다양성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그런 뭐 계속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사과를 계속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사과만이 아니다. 모든 게 다 변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자. 네.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네네. 그냥 단순히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이제 가격 이야기 나오면은 저는 이 이야기 참 듣기 싫은데 꼭 유통 이야기가 이제 항상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네. 유통 얘기 나오죠. 예, 저는 사실 아니 그렇게 돈 잘 벌 거면 그냥 다 이제 그냥 흔한 말로 이제 밭대기 하시라. 그때 밭대기가 그렇게 잘 되면 다 비즈니스화 됐겠죠. 사업화 됐을 텐데. 이게 사실 너무나 리스크가 크고 뭐 돈 정말 수십억 대 정도는 자본력이 있어야지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수십억 대 가지고도 사실 농산물 유통에 뛰어들기 어렵죠. 어렵죠 사실은.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농업 분야에 들어와가지고 유통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아니죠. 이 단위가 다르고. 농산물 유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이라든가 이제 관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논의가 나오면은 또 하나가 옮겨가는 게 유통이 문제다. 예, 뭐 중간에서 다 뛰어먹는다. 유통 단계가 너무 많다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격 결정하는 게 가락동 시장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경매제의 문제점도 같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논점이 품목만 바뀌기 다 똑같아요, 맨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몇십 년째 듣고 있거든요. 네. 정권 바뀔 때마다 이걸 개혁하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경매제도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경매제도 바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잘 안 바뀌고 있거든요. 뭐 오늘도 이제 약간 그런 논쟁들을 좀 있었는데 네. 저는 논쟁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저도 대비할 동의합니다, 거냐를 통하고. 전적으로. 근데 도매 시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는 문제는 물론 지금이 최선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경매 제도라는 게 이게 뭐라 그러죠? 수많은 어떤 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너무 네. 다양한 단계를 만들어내고 너무 많은 농산물을 이동을 만들어내고 이동을 시키고 변동성이 네. 커지고 이제 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약간만 변동이 있어도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고 예. 그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근데 그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결론 없이 또 끝나버리고 나면은 사실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봐오던 거라 가지고 네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유통 문제는 좀 그만 하지 말고 좀 본질적인 문제에 좀 가고 네. 유통 문제는 유통 문제 별도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주시는 저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생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네. 그 경로를 이제 쭉 표시해 주신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건 영주에서 서울로 어떻게 오느냐. 아 전체 총량의 개념입니까? 그러면 그 생산자가 100을 퍼센테이지. 생산하면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가 이게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네네. 예를 들어 영주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 이게 산지 공판장이라 하면은 현재 있는 네네. 그 영주는 안동이나 뭐 공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로 보내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산지 공판장에 갖는 것은 예. 예를 들면 도매시장 이건 다시 가락동에 다시 갈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은 여기 대형 유통업체 음. 이마트 같은 곳에 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로 바로 갈 수도 있죠. 예. 이런 경로가 있고 음. 그다음 생산자 단체라는 거는 사과마다 예. 생산자 단체를 만들고 이럴 경우에는 이 경우는 바로 이렇게 유통업체로 바로 가는 게 많겠죠. 그렇죠. 직거래를 해가지고.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로 물량을 확보를 해서. 확보해가지고 유통업체라는 게 원래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대규모 물량 네. 있는 것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장을 해줘야 또 이제 거래가 네네. 되는 거니까. 네, 아. 그래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가격은 항상 이
도매 시장에서 결정되거든요. 도매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이 경매 가격으로 결정되고 예를 들면은 대형 유통업체가 가져가더라도 네. 얼마에 사갈 건지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가락동 시장에서 낙찰가가 얼마였어? 거기 대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더 얹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결국은 저기가 키다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걸 하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만약에 우리가 충청도로 보내는 사고가 있다고 쳐요. 예. 그럼 경상도의 사고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가락동에 가서 예. 내려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를 기다렸다가 예. 다시 실어가지고 충청도를 내려보내는 사실 옆에서 시스템이죠. 보고 있으면 저거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시장 도매인제 그래가지고 네네. 옛날에는 사실 이 도매상이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근데 도매상이 결정하다 보면은 도매상이 시장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소매상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면 항상 손해 보는. 을이죠. 예. 을이니까 이제 좀 후려치기를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입된 게 경매제였는데 네. 요즘 다시 이제 경매제 문제가 많으니까 정보가 많이 이제 인터넷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동등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도매인 제도로 가는 게 맞겠다. 뭐 선진국 도르고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있죠. 논의가 있고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강서시장에서 예, 하고 있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유통 문제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싼 사과 그냥 집에 막 그냥 박스로 사놓고 이제 아무 때나 집어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면 농가 소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궁금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사과는 이제 국제적으로 유통이 그래도 꽤 많이 되는 네, 수출 많이 되고 예, 있죠. 왜냐하면 저장성이 좋으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느낀 거는 저 중에 눈에 띄는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 뉴질랜드 키위만 하는 게 아니고 사과도 많이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뉴질랜드가 이제 사과 재배하기 굉장히 좋은 그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뉴질랜드 보고 있으면 뭐 큰 섬과 작은 섬이 있는데 네, 여기 북섬 남섬. 북섬. 예. 북섬에서는 이제 호크베이라는 곳 있잖아요. 예. 여기가 거의 63%. 여기가 약간 좀 지대도 높고 일교차도 좀 크고 뭐 네, 그런 뭐 구릉지겠군요 보면. 네네. 그리고 여기 타스만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그 한 23%. 이 두 곳이 이제 거의 사과 주산지로 볼 수 있죠. 이 두 곳에서 생산되고 네. 그 생산 면적은 우리나라가 보통 한 33,000헥타르 정도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예. 뉴질랜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양을 생산합니다. 아까 앞에 그 전체 평년 통계를 보셨지만은 근데 뉴질랜드 재배 면적은 한 9,000헥타르에서 10,000헥타르 정도 차이가 됩니다. 우리 3분의 1? 그래서 생산량이 뉴질랜드가 엄청 높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땅은 3분의 1을 쓰는데 생산량은 우리랑 비슷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뉴질랜드가 생산성이 좋던 우리가 생산성이 낮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데 예. 우리나라 보면 사과를 굵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주 좀 이제 굵게 옛날 만들다 배 보니까 수준이 돼 버렸어요. 지금. 네네 이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과의 한 30-40%는 추석 때하고 설날 다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때 팔리다 보니까 그때 쓰는 과일들은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예. 큰 사과, 알이 굵고 때깔 좋은 것들. 그렇죠. 색깔도 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지. 네네. 이런 사과가 이제 비싸게 팔리고 그 나머지 시기 동안은 좀 작은 사과들이 이제 팔리는 시기거든요. 예. 연중 팔리는 시기인데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주로 먹는 사과다 보니까 예. 많이 달리죠. 많이 달아가지고 우리나라 사과도 많이 처럼 달리면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쳐내고 이제 쳐내고 없이 그냥 상대적으로 많이 달립니다. 많이 많이 달리니까 생산량 자체가 많은 생산량이 거고 많다. 또 기후대가 좋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비자가 또 그러한 또 이 생산 방식을 또 만들어냈구나라고 생각도 되는군요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하고 예. 사과를 소비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선물로 주고받고 네네. 이런 좋은 게 것들이 있어야 클수록 좋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또 그런 또 우리나라 분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부사의 그 달짝지근맛하고 즙이 많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약간 식감이 사각사각하는 사각사각 해야죠 또. 예,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나가서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사과 먹어보면 이게 사과 맞아? 막 네, 그런 경우 많죠.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외국 살 때 여러 가지 사과를 먹어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오히려 부사를 먹기가 한동안 또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게 특징이 입맛의 문제지. 입맛의 문제다. 네네.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비슷한 양을 재배를 해가지고 네. 그 중에 한 절반 이상 거의 80%, 많을 때는 80%까지 수출합니다. 이상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수출을 위해서 사과를 생산하는 거죠. 수출을 위해서 목적이. 물론 인구도 작잖아요. 네네. 그러고 있고 뉴질랜드의 특징은 또 보면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계절이 다르니까. 계절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주로 10월, 11월이 주로 그렇죠. 생산되고 있잖아요. 가을철이잖아요. 10월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주로 생산되는 게 4월, 5월. 4월, 5월 이때가 주로 생산되니까 북반구에서는 사과 다 떨어져 저장고에서 사과가 바닥을 드러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출하기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남반구 국가들은 또 그런 게 좋군요. 칠레 포도처럼. 시장은 다 북반구에 있고 시장은 북반구에 있고. 네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농업 강국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질랜드 사과 같은 경우도 그럼 수출이다.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고객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되게 그렇죠. 노력을 하는 고객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키위랑 비슷한 길을 이제 걷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보면은? 그렇죠. 뉴질랜드의 특징은 농업을 보다 보면 뉴질랜드 특징이 뭐냐면은 예. 그 뉴질랜드 농가들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소농들이 많고 소농들이 많은데 거긴 다 이렇게 네, 예, 대형 굉장히 큰 예. 대형 뭐 어떤 기업형 농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농가들이 많고 그 농가들은 그럼 대규모로 생산해서 외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국내 시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은 아주 철저하게 외국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그 나라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검역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검역을 통해 그러니까 사과를 수출하기 얼마나 힘드냐면은 네. 농산물을 수출하기가 예를 들면은 한국에 수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한국 수출 전용 사과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역관이 가서 우리가 이게 검역관 우리나라 검역관이 그쪽 파견해 주거든요. 예. 그럼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갑이죠. 뭐 어마어마한 갑이죠. 어마어마한 갑이죠. 예. 그러면 이제 시설을 다 검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호크베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예. 타스만 사과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병균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증받은 농가들만 수출할 수 있고요. 또 이 사과를 그냥 수출을 못하게 저장고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한국 수출용 저장고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별도로 다른 게 섞이지 않도록. 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국 수출용 포장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 면허를 또 받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네 가지가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정도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게 되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대충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던 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미국 농업 담당자들이 한국 검역관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잡듯이 뒤지는데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제 뉴질랜드는 그러한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그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이제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그 나라도 이제 기후 변화 영향을 계속 받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폭풍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부산은 안 키우는 거죠. 우리가 굳이 이게 부사가 있긴 합니다. 뉴질랜드 품종을 한번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는 보통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키우는 품종이 세 품종이었잖아요. 네네. 그 외에 작은 품종들이 조금 있을 뿐인 거죠. 근데 뉴질랜드는 이제 랭킹에 올릴 만한 품종들이 보시면은 이 품종 변화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되게 극적인데요, 보면. 네,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 없던 품종들이 막 네네. 90년대 들어서 싹 나타나고 네네, 기존의 많이 품종들은 거의 다 소멸된. 그 소멸도 옛날에 예. 우리나라에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골든 델리셔스, 노랗고 부석부석한 사과. 여기도 델리셔스하고 골든 델리셔스 많이 재배했었죠. 비슷하게 많이 재배. 요즘 거의 우리나라 사라졌고 거의 사라졌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만큼 많지는 않아도 아마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뉴질랜드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을 보면은 뭐 로얄 갈라, 서구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먹는 좀 푸석푸석한 사과만 작고 애기 주먹만 하고요. 그다음에 브레번이라는 거, 그다음 후지도 많이 재배하고 있죠, 조금. 근데 이제 2005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품종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엠비니, 로켓이니, 하니 크리스피 같은 데즐 이런 품종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죠. 이제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어차피 이제 고객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품종, 그 다음에 또 자기들 기후도 변하고 여기 맞춰서 대응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 과일은 이게 기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입에서 안 받으면 뭐 포도 산업 하나를 바꾼 게 샤인머스켓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출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품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민들도 맨날 저희한테 맨날 뭐 가끔 물어보는 게 어디 좋은 품종 없느냐.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몇 년은 아주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품종을 그러면 어떻게 개발해내느냐가 그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뭐 사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종자는 지켜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딸기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품종이 보면 만들어낸 결과 그렇죠. 우리가 서량이라는 품종 하나가 우리나라 딸기 산업을 바꿔버렸죠. 1조 5천억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후로 이제 서량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품종이 이렇게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딸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뭐 산업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됐듯이 그 사과도 마찬가지로 그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품종 개발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 굉장히 반질반질한 품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품종이라는 게 사실 그냥 우리가 입에 들어오는 식감, 뭐 맛 이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분들의 편의, 뭐 그다음에 생산량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 타겟도 있고 그리고 또 품종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꽃이 동시에 피면은 사실
자금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죽죠. 3, 4일 내에 그럼 꽃 수분을 다 해야 되고 이런다 치면은 예, 노동력이 뭐 벌들도 아마 지칠 벌들도 수도 지쳐 있어요. 쓰러지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가장 좋기로는 제가 스마트한 농업이 뭐냐 하면은 이걸 분산시켜 놔야 되잖아요. 좀 게을로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노동력을 분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 가지 품종을 고루고루 심어야 되는 게 있고 네.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의 대응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더라도 한쪽만. 한두 품종은 영향만 받으니까요. 그리고 노동력 효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대신에 그런 기획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 단체 협력도 잘 돼야 되고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군요. 보면은. 네네 이런 조건이 맞아져야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키위부터 시작해서 많은 농산물도 수출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돌아가는 어떤 그렇죠. 그러한 곳이다. 뉴질랜드의 그렇죠. 뉴질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제스프리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제스프리라는 게 보면은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스프리 농가들이 많죠. 예. 그럼 농가들이 만든 그 우리가 자조금 단체 비슷한 게 이제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 지금 자조금 비슷한 단체죠. 비영리 기업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제스프리인 거죠. 그럼 제스프리 산하에 또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마케팅 전문을 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무슨 품종 개발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잘 서로의 역할 다 그렇죠. 나눠서 이제 전문화돼 있고 세분화돼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소유를 그러면 이 농민들이 이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농민의 이익에 맞춰 가지고 네. 기업이 활동을 하면 이게 결국은 농민의 농민 소득으로 이익이 돌아오도록 돌아올 만들어져 수밖에 있죠. 없는. 사과도 거의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과 같은 네, 경우. 뉴질랜드 사과도 보면은 NZAPI라고 하는데 네. 우리로 치면은 그냥 뉴질랜드 사과 배 자조금 아니면 자조금. 사과 배 회사 이런 정도 됩니다. 네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재배 농가들이 의무 납부금을 납부하면서 만든 회사고요. 의무적으로 다 돈을 내야 되는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조금도 돈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걸 토대로 해서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매칭해서 하죠. 예. 근데 이 뉴질랜드 사과 배 이제 그 자조금이라는 곳에서는 회사를 보면은 프레바라는 회사 있잖아요. 품종 개발하는 전문 회사. 육종기업. 예. 육종기업 여기에 지분을 한 30%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호주에 있는 사과배 협회에서도 한 30% 가지고 있고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지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여기서는 그럼 육종만 전문을 하는 겁니다. 전문으로 하고. 육종만 전문을 해가지고 앞에 봤던 것처럼 네. 그런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다양한 품종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지고 네. 이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하게 되거든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정부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수요에 따라가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또 정부는 이게 사과 품종 20년이 걸리는데 그럼 20년 후에 기후가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한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논문 쓰기도 어렵고 이게 참 그렇죠. 이게 딸기가 훨씬 낫죠. 뭐 예. 고추나 뭐 이런 게 훨씬. 연구직도 똑같이 평가받아야 되는 논문 그렇죠. 쓰기도 어렵고 매년 평가받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기관 평가를 받으면 항상 꼴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과.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연구는 이 과학 연구의 평가를 같은 잣대로 들여다놓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 논문 쓰기도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고. 아웃풋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다는 보장도 없고. 네, 미생물 하는 사람은 논문을 쉽게 쓸 수 있지만. 그렇죠.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막 네. 이만큼 콜로리. 사과하는 사람은 논문 쓰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정부에서 다루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업처럼 기민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제 그런 식 구조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사과라는 게 사실 가격 때문에 우리 앞에 갑자기 이제 네네. 등장을 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됐는데 네. 결국 그 남성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던 게 누적되다가 이런 결과가 이제 딱 나온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갈 어떤 그 경향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이제 좀 2, 30년 계획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 네, 제가 정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하나의 경고다. 네. 그리고 이 사과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네네. 어쨌든 생산량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다른 작목 같으면 뭐 수입을 한다든지 네네. 뭐 할당 관세를 부여해가지고 뭔가 빨리 들여와가지고 하는데 사과는 뭐 그럴 수도 없는 대책이 상황이고. 없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도 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검역만 장벽이니까 검역은 언젠가는 해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5년이든 10년이든 예, 예. 뭐 국민들이 사과가 계속 흉년이 들다 보면은 더 빨리 이제 이 검역을 그렇죠. 통과시킬 아무래도 정치 가능성이 감정이 있죠. 강해질 수밖에 없고. 네,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네. 그래 될 경우에 그럼 만약에 뉴질랜드 사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랬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네. 우리가 피해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네네. 그 WTO 협정 체결될 때처럼 사과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고 또 이거는 연쇄적으로 이제 과일 생산 작목 변경에 농가를.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네. 근데 이거는 10년이든 반드시 일어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언제일지가 문제일 따름이지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 과일 재배에서는 과수 산업에서는 10년은 그냥 뭐
뭐 다른 그렇죠. 산업에 그냥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다. 이미 때가 늦은 상황이지만 그렇죠. 뭐 한번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과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우리 도대체 사과를 좀 더 많이 키우면 안 되나요?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남성을 모셔왔는데 말씀 다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정말 경구다.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되게 과일품들이 좋아졌어. 막 너무 맛있는 게 많아졌어. 상대적으로 가격도 괜찮아. 정말 짧은 아주 행복했던 시기를 이제 뒤로 하고 네. 지금 새로운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입장 이런 것들이 나와야 결국은 또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남수장님께서 앞으로 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 프로 보시는 분들도 저도 댓글 열심히 잘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의견 주시고 네. 좀 이게 우리 뭐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식량의 문제고 미래 세대의 문제니까 다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기울여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과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딸기, 이번에는 사과였는데 다음번에도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남성님 모셔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남성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